하루하루 뭔 놈의 세상이 이렇게 빨리 변해가는지 나만 빼고 다 발전하는 이놈의 세상. 한 주간 어떤 발전이 있었는지 자가발전이 친절하게 정리해왔습니다. 2주의 발전을 소개합니다. 줄여서 이발소.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번 주에는 저희 사정으로 녹음을 금요일날 하고 있어요. 한글날이죠. 네. 네, 한글 사랑합니다. 한글 사랑합시다. 뭐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하루 정도 네. 뉴스가 좀 부족할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소식을 준비해 주셨죠? 네, 2020년 10월 6일부터 10월 9일까지의 소식을 정리해왔습니다. 네,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잉글랜드 보건국 PHE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 결과를 엑셀로 관리하는 과정에서 약 15,841명의 확진자 정보가 누락되는 사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IT 강국이라고 여겨지는 영국에서 어처구니 없는 실수가 발생한 건데요. 대체 어떤 오류였는지 잠시 후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G 스위트가 이제는 구글 워크스페이스로 이름을 변경합니다. 요금제도 변경하고 Gmail도 색상이 추가된 새 로고로 변경되었는데요. 요금제 변경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의 욕을 먹음과 더불어 이렇게 큰 회사에서 수시로 서비스를 변경한다라는 점에서 많은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자가발전은 전혀 충격을 받지 않았습니다. 구글이 구글한 거니까요. 네, 업무용 협업 툴로 유명한 슬랙 알고 계시죠? 노션만큼 현업에서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툴입니다. 지금까지는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일본어만 지원해 많은 사람들이 아쉬워했는데요. 한글날을 기념한 것인지 드디어 슬랙이 한국어 지원을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자세한 소식 잠시 후에 알아보겠습니다. 네이버가 사용자와 함께하는 최초의 글꼴인 마루브리의 시험판을 배포했습니다. 이는 마루 프로젝트의 첫 번째 결과물인데요. 옛부터 이어온 궁체와 현대 한글꼴의 원형으로 볼 수 있는 최정호의 명조체를 바탕으로 그 계보를 이어가는 프로젝트입니다. 배포 후에는 사용자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마루브리 글꼴 가족에 반영을 한다고 하는데요. 더 나은 글꼴을 위해서 모두 참여해보는 건 어떨까요? 유튜브 프리미엄의 가족 할인 제도 들어보셨나요? 한국을 제외한 많은 나라에서는 이미 시행하는 제도인데요.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에는 왜 이 제도를 출시하지 않는지 물어본 결과 유튜브는 베네수엘라, 벨라루스, 슬로베니아 등 출시하지 않은 국가가 더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가족 할인 제도, 왜 한국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걸까요? 네, 에픽게임즈 소식입니다. 그런데 애플과 에픽게임즈의 싸움 얘기가 아니고요. 에픽게임즈가 이번에는 자동차용 휴먼 머신 인터페이스 개발 워크플로우를 공개했습니다. 그러니까 게임 회사가 자동차를 지원하는 건데요. 언리얼 엔진을 이용해서 GM의 신차에 최초로 적용한다고 합니다. 이게 대체 무슨 말이죠? 자동차 회사가 게임 회사를 돕는 건 들어봤는데 이번에는 그 반대입니다. 잠시 후에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주간의 소식들 금정씨께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네. 마지막에 나왔던 에픽게임즈 이야기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래간만에 에픽게임즈가 그 에픽게임즈에 뭔가를 만들었다. 뭐 이런 소식입니다. 쌈박질 얘기가 아닌 거죠. 네. 에픽게임즈가 최근에 거의 한 4주 동안 네. 끊임없이 이제 애플이랑 구글 플레이스토어 포함 이 수수료 문제로 공방을 두면서 네. 이발소에서 계속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거 돌아가서 잊지 않으셔야 되는 것들이 에픽게임즈는 너무나 유명한 게임들을 많이 만든 제작사고 무엇보다 이 3D 엔진인 게임의 3D 엔진인 얼리언 엔진을 네. 보유하고 있는 회사죠. 그렇죠. 근데 이번에 휴먼 머신 인터페이스 개발 워크플로우를 공개했다. 네. 자동차용 휴먼 머신 워크스페이스가 뭔가요, 강원드님? 휴먼 머신 인터페이스입니다. 네. 뭔가요? 죄송합니다. 네. 이게 말도 어렵잖아요. 네, 휴먼 그러니까요. 머신 인터페이스 개발 워크플로우를 공개했다.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 이제 휴먼 그리고 사람. 휴먼하고 짝대기 머신이에요. 아, 그래요? 휴먼과 머신의 인터페이스를 해주는 네네네네. 어떤 개발 툴을 만들었다 이런 건데 무슨 네네. 얘기냐면 이제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 네네. 그 자동차에서 그 요즘은 그냥 단순히 그런 버튼들의 디자인뿐만 아니고 네. 이렇게 눌리는 느낌, 아. 뭐 눌렀을 때 어떤 네. 소리가 나는지 그렇죠. 이런 것들에 대한 모든 것들을 이제 감성적인 영역에서 다 그렇죠. 이제 설계를 하잖아요. 네. 근데
그래서 굳이 에픽 게임즈의 얼리얼 엔진으로 HMI를 만들었다라고 하니까 뭔가 이거는 새로운 기술이야 이렇게 네네. 생각이 되겠지만 그게 아니고 지금까지도 그냥 그 사람과 이 기계 사이에 어떤 인터페이스하는 그런 것들 그 간극을 줄여주는 거군요. 그런 간극을 이제 편하게 만들어준다거나 네네네. 아니면 더 이제 느낌이 좋게 만들어준다거나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가 계속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예전에는 누르면 막 이렇게 막 덜덜덜덜 뭐 이런 소리 났다면 요즘은 네네. 딸깍 뭐 이런 네네. 이게 딱 누르면 뭐 비행기에서 나던 띵동 이런 소리 난다거나 그런 느낌들이 나는 것들을 네네네. 다 휴먼 머신 인터페이스라고 해요. 네. 근데 요즘 그 가장 또 파격적인 인테리어를 보여주는 차량 중에 네. 테슬라의 모델 3 맞습니다. 보면은 딱 차를 타보면 다 없애버렸죠. 아무것도 없어요. 빈집. 그냥 그 아무것도 없는 그 센터페시아를 보면서 이거 도대체 어떻게 조정해? 에어컨은 어떻게 켜? 맞아요. 음악은 어떻게 켜? 네네. 깜빡이는 어떻게 키는데? 뭐 깜빡이는 물론 버튼이 달려 네.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모두 이제 요즘 화면 하나로 통합하고자 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는데 에픽 게임즈에서 이번에 공개한 거는 이 너네가 이런 거 만들고 싶어? 이런 인터페이스 만들고 싶니? 네네네. 그럼 우리가 제공하는 이 언리얼 엔진을 이용해서 언리얼 엔진의 휴먼 머신 인터페이스 개발 워크플로우를 이용해서 만들면 차에서 좀 더 쓰기 편한 그런 UI를 쉽게 만들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 말씀해주신 것처럼 컴퓨터에도 HCI라는 분야가 있는데요. 네. 이거는 이제 저희가 지난 시즌에 한번 다뤘었죠. 네.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죠. 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휴먼 컴퓨터 인터페이스예요. 짝대기가 있군요. 그럼 그렇죠. 결국에 그 어떤 사람과 기계 사이의 인터페이스다라는 게 모든 분야에 거의 다 있다는 건데. 네, 그 상호 작용을 하는 건데 뭐 네. 컴퓨터로 치면 조이스틱이 HCI의 분야가 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HMI에서는 어떤 청각적, 촉각적, 시각적 이 버튼에 대한 피드백을 좀 더 만들고 테스트를 할 수 있게 툴을 제공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거를 원래 이제 자꾸 저희가 조명하고 있는 게 3D 게임을 만들던 회사잖아요. 네. 거기서 이거를 제공함으로써 뭔가 더 훌륭한 부분을 자랑할 수 있는 부분이 특별히 있을까요? 사실 3D 게임을 만들던 회사가 만들었다라기보다는 이제 자동차에서 전혀 관련 없던 분야에서 네. 이런 것들 뛰어든다는 것에 약간 그 이제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네.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네. 자동차 회사에서 완성차를 만들어서 나올 때 맞아요. 그 안에 있는 UI나 뭐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은 그 회사에서 다 만들었어요. 그렇지. 자동차 회사에서 만드는 거니까 자동차 회사가 제일 잘 알아. 네네네. 근데 이제는 여러 가지 회사가 만들어서 그거를 하나로 뭔가 너 이 회사 너 이거 잘한다. 네. 그럼 이거 채용하고 너 이거 잘하는구나 채용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가능해지는 시대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에픽 게임즈 이게 이번에 만든 그 이번에 공개한 네. 언리얼 엔진 HMI 워크플로우 같은 경우에도 네. 사실은 언리얼 엔진이 이미 여러 가지 분야에 쓰이고 있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경험을 그대로 자동차 그 HMI를 만드는데 투입을 할 수 있다는 게 네.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이 얼리얼 엔진이 그만큼 성장했다라고 봐도 되는 지표처럼 느껴지는 게 네. 이미 이 산업 분야에서는 굉장히 정밀한 엔진을 다 쓰고 있어요. 네네네. 이 얼리얼보다 더 정밀한데 네. 뭐 예를 들면은 그냥 뭐 나사를 만든다, 뭐 엔진 안에 부품을 만든다 하면 이걸 모델링을 할 때 쓰는 엔진은 그것보다 훨씬 정밀하거든요. 네네네. 근데 물론 이제 지금 나오는 HMI는 그 정도 수준까지 정밀함을 요구하진 않을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얼리얼이 이만큼 자동차 회사에서도 쓸 수 있게 그만큼 성능이 올라왔다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 아망드 모델 3 끌고 다니시지 않습니까? 네. 그 센터페시아가 이제 그렇게 파격적이었는데, 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최근에 나오는 이제 다음 세대의 차량들이 많이들 그 센터페시아의 크기에 좀 이제 그걸 늘리는 추세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어떤 카리뷰나 이런 것들을 외국에 있는 리뷰들을 보면은 이제 그런 거에서 오는 어떤 경험, 그러니까 약간 이게 자동차 운전도 나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게 약간 취미생활처럼 그 드라이빙의 어떤 게임성, 그러니까 드라이빙의 즐거움을 되게 중요시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데에 그 간극이 무너지고 있다는 걸로 좀 볼 수도 있겠네요. 잠깐만, 근데 센터페시아가 뭐예요? 긍정씨 차에는 센터페시아 안 달려 있는 차예요? 풋볼 대차. 모든 차에는 다 있어요. 그 앞에 차량에 버튼 달려 있고 요 앞부분을 다 센터페시아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뭐 그 버튼이 전면에 있는 그렇죠. 컨트롤 그 패널에. 에어컨 막 달려 있는. 맞아요. 근데 이제 뭐 은 실장이 아주 좋은 얘기를 네네네. 해주셨어요. 예전에는 그 차량의 그런 버튼들이 다 버튼으로 눌리니까 네. 그냥 직관적이고 아날로그였지. 그리고 네. 차 안에서 뭔가 한다는 거는 그냥 내가 핸드폰으로 이렇게 차 안에 누워서 이렇게 본다거나 네네네. 그런 것들이 가능했던 거였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게 발전이 이렇게 점점 되고 있다는 게 스마트폰이 나왔죠. 맞아요. 스마트폰이 나오면 사람들이 좀 더 화면이 큰 걸 원했어요. 네네네. 그래서 태블릿이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는 갑자기 뭐 애플 네. TV라든지 구글 TV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네네. TV로 넘어갔어. 네. 더 큰 걸 사람들이 원하는 거야.
이제 홈을 컨트롤한다거나 네. 홈 IoT라든지 아니면 자동차 안에서 뭔가 인터페이스를 네. 좀 더 편하게 하는 그런 것들로 발전해 나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러니까 IT 회사들이 이거에 목을 메고 달려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자동차에는 여러 가지 영역들을 관장하는 ECU라는 컨트롤 유닛이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기어는 어느 정도로 했을 때 가장 최적의 뭐 네네. 기어비를 자랑하는지 이런 것들을 다 차 안에는 기존의 내연기관 차들은 한 150개 네. 정도의 ECU가 들어있다고들 하거든요. 네. 근데 테슬라가 가장 많이 앞서 나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 네. ECU를 다 통합을 했어요. 그래서 다 통합을 해서 두 개의 ECU로 갖고 있습니다. 네네네네. 테슬라는. 그러니까 다른 차들은 150개를 관장하던 거를 이제 두 개로 커버가 되는 거예요. 네네네. 근데 이것들이 왜 중요하냐? 사용자한테 야 화면에 보이는 대로만 하면 차가 잘 움직일 차가 거야. 잘 움직여라는 거를 경험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계속 업데이트도 네. 가능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언리얼 엔진이 이게 지금 중요한 이유는 네. 이런 것들을 업데이트하는 게 굉장히 쉬워지고 그렇겠죠. 편해질 수 있다는 네. 거죠. 기존의 내연기관 전통적인 내연기관 차들이 맨날 이제 테슬라가 나오면서 욕을 먹게 된 게 이전까지는 당연한 거였는데 차에 어떤 새로운 뭔가 뭐 오디오 시스템이 좀 더 좋아야 돼. 아니면 아까 말했던 센터페시아가 뭐 기존의 아날로그였는데 좀 디지털 화면도 달려 있고 뭐 내비게이션도 거기 통합으로 나와. 이런 걸 하려면 항상 차를 다음 모델을 샀어야 됐어. 맞아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ECU도 좀 더 업데이트가 된 걸 쓰려면 다음 모델을 사야지 좀 더 좋아지는 맞아요. 뭐 이런 거였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테슬라가 이제 그 벽을 좀 무너뜨린 거죠. 근데 그런 걸 보고서 어떻게 보면은 IT 업계, 그러니까 비단 게임 업체인 이 에픽게임즈뿐만 아니라 IT 업계들이 눈독을 들이는 시장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삼성이 인수한 네, 하만이라는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하만도 이 전장 전자 장비의 네. 준말입니다. 전장에서는 거의 원탑을 먹고 있는 회사거든요. 근데 이 회사도 이제 여러 가지 자동차 회사들과 손을 잡고 이런 것들을 이제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자동차 시장을 바라보는 게 예전에는 뭐 차가 0에서 100까지 가는 네네네. 뭐 제로 100 이런 네. 것들이 뭐 몇 초다 아니면 뭐 차의 배기음이 어떻다 네. 이런 것들이 중요했다면 이제는 그 차 안에서의 그런 경험 네.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해지는 시대가 오는 것 같아요. 특히 전기차 시대로 가면서 제 생각에는 전기차로 넘어가는 것부터는 이게 모터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의 그런 제조 기술이라기보다는 이 모터의 힘이 얼만큼 되는지 네네네. 그러니까 그리고 배기음이 없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감성적인 영역을 채우기 위한 그런 거주성이 더 중요해지는 시대가 오지 않나. 그러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기본적인 차량의 성능이 상향 평준화가 되고 결국에 차를 만드는 회사는 서비스 회사가 되겠다. 이렇게 그렇게 볼 볼 수도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되지 않을까. 경험이 점점 중요해진다. 네, 내연기관 차들도 뭐 예를 들어서 뭐 BMW나 벤츠 기존에 많이 만들던 현대자동차를 네. 포함해서 현대자동차도 최근에 그 차 안에 자연의 소리라는 기능을 넣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차 안에서 그냥 새 짹짹거리고 뭐 물 봤어요. 흐르는 소리. 아, 음악 듣는 거를 원치 않으시는 분들 그냥 계시니까. 차 안에서 왜냐면 차가 편하니까 그렇죠. 차 안에서 듣고 이제 뭐 예를 들면 장작 소리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그냥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주차장에 대고 집에 올라가기 전에 네. 좀 화를 삭히고 올라갈 수 있게. 맞아, 그게 광고에 근데 가끔 나오지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요되는 시대에서 에픽 게임즈가 딱 적당한 시기에 좋은 네. 시도를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얼리얼 엔진을 아주 어렸을 때부터 사랑하던 사람 중 한 명으로서 이렇게 장족에 발전했다는 게 아주 뿌듯합니다. 아니, 저는 뭐 그 8기통 엔진 뭐 이런 엔진 있잖아요. 그 언리얼 엔진을 만들었나? 그런 생각이 자동차에 들어가는 네. 얼리얼 엔진 리얼하지 않다. 네. 근데 이거는 되게 웃긴 게 네. 이 언리얼 엔진이 만드는 게임들 있잖아요. 얼리얼 뜻이 뭐야? 리얼하지 않다. 그러니까 믿을 수 없는 약간 네. 그런 엔진이다. 네네네. 그래서 사이버 게임을 만들잖아. 근데 이번에는 리얼 그 컴포넌트를 만든단 현실의 말이에요. 컴포넌트를 만들어. 말이 좀 이상해졌어요. 뭐 이미 얼리얼 이름부터도 그렇게 지은 이름이니까요. 자기들이 만드는 게 세상 어디보다 리얼하다 뭐 이런 거였지. 네. 오래간만에 그래도 자동차를 좋아하는 한 사람으로서 네. 재미있는 소식이 나온 것 그러게요. 같아서 즐거웠습니다. 다른 IT 회사들도 뭐 쏙쏙 뛰어드는 소식들이 있었으면 더 좋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엔 유튜브 프리미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 저번 주 자가발전 방송을 들으신 게 아닐까요? 유튜브 프리미엄이 이렇게 바로 나올 리가 없는데. 그러니까요. 이거 들었네. 어떤 소식인지 한번 알려주시죠. 네, 구글이 서비스하고 있는 유튜브에 이제 유튜브 프리미엄이라는 어떤 멤버십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 구독형 멤버십인데 이걸 외국에서는 가족 할인 제도라고 해갖고 가족끼리 묶어서 쓰면 좀 더 싸다. 네. 뭐 우리 통신사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가족분이 같은 통신사 쓰시면 저희 결합을 해드릴게요. 결합 할인. 그리고 네. 뭐 그것뿐만 아니라 많은 요금제들이 그런 걸 갖고 있죠. 또 스트리밍 요금제. 그렇죠. 이를 통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게 유도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해외에서는 이 가족 할인 제도를 통해 가지고 좀
금액도 할인을 해주고 네. 뭐 이런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음. 유독 우리나라에는 이게 없어요. 유튜브 프리미엄만 유독 없죠. 그리고 그쵸. 네. 뭐 다른 뭐 넷플릭스라든지 네. 이런 데 보면 패밀리 멤버십이라고 해가지고 마찬가지로 묶어서 쓸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네. 근데 유튜브 프리미엄은 이게 없어가지고 이제 그 또 국회의원분들이 이런 거 지적하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일이죠. 그렇죠. 음. 물론 이제 그 의원님이 직접 한 건 아니고 의원실에서 네. 의원실에서 따르면 유튜브에 이거를 물어봤대요. 우리 국민들에겐 왜 이런 제도를 시행하지 않습니까? 라고 했더니 아니 이게 근데 너네 나라만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왜 나한테만 그러세요? 라고 답변이 온 거죠. 정확한 답변은 어떤 나라들을 지정을 하면서 그랬죠. 아 그렇죠. 이제 네.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뭐 예를 들면 베네수엘라, 벨라루스, 뭐 슬로베니아 뭐 몇 군데 더 있어요. 근데 네네네. 대표적인 것만 이렇다고 치고 이런 국가들에서도 시행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만 유독 차별하고 너희한테만 뭐 가족 할인 제도를 제공하지 않는 게 아니다라고 답변을 한 거죠. 이게 되게 동문서답 같은 느낌인 게 질문의 요지는 그러니까 왜 하지 않느냐. 우리도 그런 서비스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였는데 대답이 딴 데서도 안 해. 이렇게 지금 대답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약간 뭐랄까 좀 대응이 뜨뜻미지근한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네. 좀 서운하네요. 이번에 이제 저희가 기사를 가져올 때 네. 이제 뭐 신문사들 가리지 않고 가져오잖아요. 근데 네네. 이제 신문사 헤드라인이 너무 재밌어요. 뭔데요? 일본 유튜브에는 있고 한국 유튜브에는 없는 것. 그러니까 일본에는 되는데 왜 한국에는 없냐. 이게 그쵸. 너무 자극적이야. 헤드라인 왜 이렇게 따는 거야 도대체? 너무 자극적이에요. 근데 미국에도 있는 거야. 너무 짜증나. 일본 유튜브에는 있는데 우리나라는 없어. 그 한국인 피해는 그게 흐르거든요. 근데 이게 그걸 떠나서 여기서 얘기한 나라들 뭐 베네수엘라, 벨라루스, 슬로베니아, 아이슬란드보다 네. 우리나라는 유튜브의 그 사용률에 대해서 네네네. 어마어마하게 높은 나라예요. 이 나라들이랑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나라예요. 그렇죠. 일본이랑 뭐 대응을 해도 사실은 거의 순위권 안에 드는 상황일 텐데. 그 일본 사례를 들어주셨는데 이 가족 할인 제도를 받으면 얼마나 할인이 되는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네. 먼저 우리나라에서 뭐 플랫폼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한 10,000원 정도, 10,000원 정도 지출을 하면 유튜브 프리미엄을 구독할 수 있어요. 네. 그러면 가족이 4명이라고 칩시다. 네. 그러면 얼마 쓰죠? 4만 4만 원. 원. 4만 원 나가죠. 일본은 그 기본료가 좀 더 비싸요. 한 네. 12,000원 정도 합니다. 그럼 4인 있으면 얼마죠? 48,000원? 근데 이걸 가족 할인 제도를 받으면 2만 원 정도라고 뭐야? 합니다. 반값이 되네요. 5,000원에 쓸 수 있는 거네요. 그러면 한 사람당. 그러니까 네. 우리가 가족 할인 제도를 왜 안 해주냐라고 충분히 주장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우리나라 그리고 사실 저는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전무후무하게 전 세대가 다 쓰는 서비스예요. 그렇죠. 10대도 쓰고 70대 할아버지도 쓰는 서비스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도 유튜브는 쓸 줄 아세요 이제는. 그렇지. 그러니까 TV를 대체하고 있으니까. 정말 이게 은 실장 말씀해주신 대로 옛날에 그 TV의 자리를 그대로 딱 그 이렇게 치환한 맞아요. 그런 서비스인데 그렇기 때문에 가족 할인 제도가 참 필요한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를 왜 국회의원실에서 얘기했느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네. 사실은 이게 결국에 가계통신비의 일환이 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보면은 이게 개인이 얘기하는 것보다는 한 정당에서 얘기를 해주는 입장을 밝히는 게 맞는 것 같고 네. 결론적으로는 뭐 근데 어떤 이유를 대지는 않았어요. 그냥 뭐 어떤 이유가 따로 있고 딴 데서도 안 하니까 우리 사정이 네. 있는 거야. 이렇게 라고 얘기한 말하면 호구니까라고 네. 답변을 한 게 아닌가요? 거죠. 그런 셈이 될 수도 있죠. 이 예시를 든 나라들이 인구수가 뭐 200만 명, 뭐 1,000만 명, 끼케야 2천만 명 이런데 우리는 5천만이잖아. 그러니까 거기는 인구수가 적기 때문에 저희가 가족 할인 제도를 제공하지 않아요. 라고 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케이스가 해당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소득 수준 같은 경우에도 저 나라에서는 그 소득 수준이 낮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이렇게 할인 제도를 통해서 하기보다는 그냥 정상적으로 요금을 책정을 하고 반대로 뭐 프랑스, 영국 이런 소득 수준이 높은 곳, 인구수가 높은 곳에 해당해서만 제도를 제공을 한다. 이것도 말이 안 돼요. 우리나라랑 비교를 하면. 그러니까 명확한 이유는 결국에 되지 못한 것 같고 네. 뭐 비교되는 나라를 가져왔다는 것도 조금 약간 옹졸한 답변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트래픽 양을 한번 보자면 네이버가 우리나라에서 전체 인터넷에서 사용하는 거에 네. 2% 정도를 사용을 해요. 2%. 네. 오. 근데 구글이 하루에 그 23.5%를 차지합니다. 진짜요? 그러니까 당연하지 동영상 서비스니까. 그렇지, 네.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같이 들어가고 매일같이 쓰는 네이버가 2%를 쓰는데 전체 트래픽 양에 구글이 그거 10배를 넘는 수준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얼마나 그 유튜브를 많이 쓰느냐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유튜브가 이거를 이 극대화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여기 많이 쓰네. 오히려 그러면 여기 쪽 빨아 먹자.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게 오히려 아닌가. 더 빨아먹을 만한 타겟이니까. 근데 반대일 수도 있어요. 네. 구글 입장에서 좀 대변을 하자면 여기 너무 많이 쓰네. 여긴 할인하면 안 되겠다. 오히려 주 트래픽을 많이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이런 네. 이 유튜브나 뭐 넷플릭스 하면 늘 얘기가 나오는 이 망사용료에 대한 문제.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는 또 그걸 보수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네. 유튜브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한 어떤 우려심이나 뭐 이런 게 반영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조금 더 보수적으로 우리나라에는 요금제를 적용하는 거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조금 명확하게 입장을 밝혀준다면 아마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네, 그리고 뭐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나라에 사실 전 세계 어느 나라를 봐도 네. 우리나라만큼 가족끼리 정이 있는 나라는 없는 것 같아요. 동방 예의지국이니까요. 동방 예의지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할아버지도 드리고 아버지도 드리고 이거에 대한 뭐 그 부정 사례, 부정 사용 사례가 좀 네. 많이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쓸 수도 있다. 그래서 그걸 걱정하는 게 아닌가. 근데 우리는 밥만 같이 먹어도 가족인데 뭔 소리야? 우리 다 가족이지. 그럼. 아니에요. 너랑 나랑은. 그래서 아무튼 그런 부정 사용이 이유더라도 네. 그런 게 그럼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다면 왜 그럼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그냥 증빙을 시키세요. 아무튼 뭐 저희가 백날 얘기해봤자 유튜브는 저희도 유튜브에 올리고 있으니까요. 이거 딱지 먹는 거 아니에요? 올려놓고서? 네, 이렇게 욕하는 유튜브가 많습니다. 그래요? 찾아보세요. 괜찮아요. 저희는 수익이 발생을 어차피, 아직 안 하기 때문에 어차피 노란 안 딱지가 하기 때문에. 붙든 뭐가 네. 상관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애플 뮤직도 우리나라에 그렇게 뭐 작게나마 시작을 하면서 가족 요금제를 갖고 왔는데 구글이 이거를 안 하고 있다는 게 조금 이제 애플도 하는데 너희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그 하겠습니다. 무슨 구글이 답변한 거랑 비슷한 식으로.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답변해 주는 말하세요? 거지 그렇게.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네이버 소식입니다. 네이버가 잘한 일을 하나 갖고 왔네요. 네, 네이버가 매년 한글날이 되면 그렇죠. 하는 일이죠. 네. 어떤 소식이죠? 네이버가 네이버랑 그리고 네이버 문화재단 네. 그리고 AG 타이포그라피 연구소 이렇게 셋이 뭉쳐가지고 마루 프로젝트라는 걸 진행을 하고 있었어요. 네. 마루 프로젝트요. 네. 그러니까 그 우리 헤드라인에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옛날에 궁에서 쓰던 궁체 네. 그리고 지금의 그 한글 글꼴의 그 표본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 최종호 씨의 명조체 이걸 바탕으로 이 계보를 이어가자라고 네. 해가지고 우리가 또 한국 글꼴에 대해서 뭔가 해보자 이게 네. 모여갖고 하는 거거든요. 이 프로젝트에서 이제 마루부리라는 글꼴을 출시를 한 거죠. 네. 근데 이제 또 자신이 없으니까 이거를 여러분 저희가 완성을 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네. 시험판으로 공개를 한 겁니다. 처음에 나눔 코딩 나올 때도 그런 식으로 아마 공개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최초에 나올 때. 베타 딱지 베타 붙여가지고. 붙여가지고. 그런가요? 네. 그래서 이번 한글날에는 네. 마루부리 시험판 레귤러 1종을 공개를 해가지고 한 개. 네. 네, 이제 여러분이 써보시고 야, 이 글꼴은 말이야 이거 문제가 너무 커 하면서 좀 피드백을 줄 수 있잖아요. 네. 이런 걸 수집을 해서 나머지 글꼴을 완성하는데 보태겠다라는 거죠. 아까 이제 헤드라인에서 읽었던 글꼴 가족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뭐 서체를 많이 쓰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글꼴 가족이라는 어떤 글꼴 그룹이 있는 거죠. 이걸 좀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글꼴 그룹이고 이건 뭐 그때 폰트 특집에서도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네. 결국에는 옛날에는 도장처럼 글씨를 만들어 찍었잖아. 네. 네네네. 그럼 이 글씨 하나하나 같은 글자라도 뭐 사이즈가 다르다던가 굵기를 다르게 하는. 약간 굵기가 다르다던가 이러면 서로 도장이 달라요. 그쵸. 그러니까 이 도장들을 묶어서 네. 하나의 가족이다 라고 하는 거지. 네네네. 결국에 뭐 다른 폰트가 된다기보다는 비슷비슷한 것끼리 묶어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번에 공개된 이제 레귤러라는 게 어떤 그냥 중심이 되는 하나의 기본 폰트만 공개를 한 거고. 네. 그럼 이제 그거를 사용자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뭐 볼드체도 만들고 뭐 얇은 것도 만들고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 이제 글꼴을 다운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제 글꼴을 조정을 해볼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이제 글꼴의 곁줄기, 기둥, 네. 상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전문 용어가 나오는데 뭐 쉽게 말해서 글자의 길이, 그러니까 네. 자음이나 모음의 네. 길이나 네네. 아니면 뭐 두께 뭐 이런 것들을 살짝 조정해보고 음. 여러분들 이제 글꼴 관심 없으신 분들도 네. 보면
미세하게 달라 애들이. 그런 걸 조정해 보면서 사람들이 피드백을 줄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요즘은 사실은 우리가 인쇄된 인쇄 활자를 보는 네. 그 경우보다 스크린에 있는 글자를 보는 경우가 훨씬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이버가 만드는 폰트들은 거의 다 이제 화면에 맞는 폰트들을 만들어요. 지금까지 네이버가 폰트만 만드는데 벌써 몇 개 만들었습니까? 그쵸. 네이버 뭐 나눔 고딕, 나눔 명조, 나눔 손글씨, 뭐 나눔 스퀘어, 나눔 네. 발음펜 뭐 엄청 많이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대부분의 폰트들이 이제 매년 컨셉을 갖고 나오는데 네. 제목용 폰트다, 뭐 본문용 폰트다, 화면용 폰트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네. 이번에 나온 폰트들 보면은 딱 화면용 폰트에 맞는 것을 만들기를 원하는 것 같고 거기에 맞춰서 사람들이 나 이게 딱 화면에서 보기에 눈에 편해 네네. 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스스로 조정해서 요것들을 좀 일종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사람들의 취향을 반영한 네. 네. 폰트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와중에도 이제 어쨌든 주 큰 골자는 한국의 전통 글꼴체를 유지하겠다. 뭐 이런 거인 거겠죠. 네. 그래서 이름에 이제 마루부리라고 네. 하는데 처음 들으시죠? 네.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마루체야, 마루체. 음. 근데 부리가 뭐냐? 셰리프 산 셰리프 기억나요? 네, 알아요. 꺾임이 있느냐 없느냐. 그렇지. 꺽쇠. 그 한글도 꺽쇠가 있고 네네네. 영문도 끝에 꺽쇠가 있죠. 네네. 꺽쇠를 셰리프라고 부르는데 네. 이게 있으면 셰리프체, 네. 없으면 산 셰리프체라고 하는데 네. 이 부리를 그러니까 셰리프를 한국어로 부리라고 쓴 거야. 그래요? 그러니까 마루 셰리프체라고 보면 되죠. 통상적으로 쓰이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음. 이제 그렇게 굳이 그 부분까지 한글로 썼다는 거죠. 네. 한국어로. 귀엽네요. 그러면 네. 나중에는 그 마루 침이 안부리. 없는 안부리. 안부리가 안부리. 뭐야? 그렇지. 산세리프는 네. 아니니까. 아니니까. 나는 마루 안부리체가 이제 나오겠군요. 네. 재밌네요. 근데 이게 잠깐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 네이버라는 포털이 워낙에 이제 국내 독점을 하고 있으니까 또 인터넷 세상에서는 욕도 많이 먹는데 네. 이 네이버 문화재단은 문화예술 업계에서 굉장히 큰 도움을 주는 회사긴 해요. 특히 이런 그 글꼴을 계속 유지해 간다는 것도 문화재단이 되게 잘하는 그러니까 관심을 어쨌든 계속 던져주잖아요. 저는 네. 일단 네이버가 참 패러다임을 바꿨다고 생각을 하는 게 네. 네이버가 이 나눔 고딕 폰트를 배포를 하기 시작하면서 그 여기저기 한글에 사실 폰트가 별로 없었어요. 맞아요. 이제 뭐 물론 유료 폰트는 많았지만 무료로 내 마음대로 문서로 꾸미고 이런 폰트들을 만드는 게 사실 없었는데 네. 이게 2008년에 이 폰트를 처음에 내고 나서부터 네. 여기저기서 특히 기업들에서도 야 우리도 폰트 만들어 우리도 폰트 그러면서 무료로 좋은 폰트들을 쓸 수 있는 그 하나의 그 뭐라 그럴까요 매기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이버가 그걸 만들면서 기업이 본인들 브랜드를 자랑하는데 폰트를 서체를 제작하는 게 꽤 좋구나라는 거를 알게 된 거죠. 브랜딩의 이미지를 좀 가져가는 거죠. 그렇지. 근데 이제 나눔 고딕 폰트 보면은 네이버 폰트 썼네. 돈이 없는가 봐. 뭐 너무 이런 생각 안 많아. 하잖아. 그렇지 안 하지. 안 하잖아. 예쁘니까. 그런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런 생각 안 하고 다 그냥 뭐 예쁜 폰트 썼네. 그냥 또 저 폰트 썼네라는 생각을 할 텐데 네이버가 하는 것 중에 이 네. 한글 아름답게라는 이 프로젝트는 뭐 우리나라의 이 폰트 산업에 그리고 디자인 산업에 그래도 어느 정도 한 단 1%라도 네.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산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폰트를 만드는 글꼴을 만드는 네이버의 움직임이 뭔가 그래도 뭐 IT 회사가 그냥 하는데 디자이너가 제대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기 이제 AG 타이포그래피 연구소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꽤 유명하죠. 안상수 씨라고. 네. 네, 이분이 있는 연구소인데 여기서 아마 대체적인 틀을 잡고 진행을 하고 네이버 문화재단은 이걸 엮어주고 이거 넣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네. 네이버는 배포를 해주고 마케팅을 해주고 약간 이렇게 분담이 돼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 떠나서 네이버에 계시는 디자이너 분들도 네. 그렇지. 우리나라 그래도 내노라는 디자이너 분들이 다 계실 텐데 그런 분들이 검수하고 같이 만들어 나가는 폰트를 만들었으니까 저는 좋게 봅니다. 마루 부리체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찾아가서 써보시면 네. 좋을 것 같네요. 앞으로도 좋은 행복 계속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번에도 한글날 소식이네요. 그러네. 연이어서 한글날 소식이 또 나왔네요. 그렇죠. 네. 그 슬랙 저희도 이제 자가발전에서도 쓰고 있는 슬랙 네. 이 업무용 메신저 슬랙이 이제 한글날 기념인지는 모르겠으나 그쵸. 어쨌든 한글날에 맞춰서 국문을 지원한다라는 소식입니다. 음.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네, 지금까지 슬랙이 네.
아시아 언어를 제공한 게 일본어밖에 없어요. 맞아요. 중국어도 안 됩니다. 음. 중국어도 안 되고 딱 일본어인데 음. 그래서 이것도 얼마 안 됐어요. 1, 2년 됐나? 그래갖고 그때 당시에 제가 일본에 갔을 때 네. 지하철에 막 슬랙이 드디어 일본어를 지원한다. 아 그런 게 광고에 써 있었어? 아니 래핑이 돼 있어. 진짜? 그게 어마어마하게 일본에 네. 좀 영향을 줄 정도로 네. 큰 서비스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네네. 왜 한국은 안 해주지? 저는 그때 생각을 많이 했어요. 우리도 네. 되게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음. 그리고 반대로 한국에서 이걸 쓰자, 이 툴을 도입해보자라고 하면 항상 나오는 게 내가 영어를 못해가지고 이게 어려워, 무슨 기능인지 모르겠어,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다른 툴로 좀 많이 선회를 했죠. 맞아요. 응. 그리고 다른 툴이 좀 자리 잡는 데도 도움을 줬죠. 그거 계기로. 그쵸. 네. 근데 이제 이 슬랙이 한국어를 직접 지원을 한다라는 소식입니다. 이게 지금 이제 반영된 거를 저도 이 소식을 듣자마자 일단 사용하던 슬랙을 한글어로 바꿔가지고 한국어로 바꿔서 네. 써봤는데 번역이 되게 섬세하게 오밀조밀하게 다 돼 있더라고요. 환경 설정도 그렇고. 저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뭔가요? 최근에 한국어 지원을 하는 서비스, 글로벌 서비스가 뭐가 있죠? 네. 노션. 우리 그쵸. 또 이발소에서 칭찬 많이 해줬죠. 이 노션의 한국어 지원 소식 저희 이발소에서 다뤄드렸는데 네. 이 사실은 기대에 비해서 노션의 한국어 지원은 저는 되게 만족스럽지 못했었거든요. 저도. 왜요? 어떤 면이? 그러니까 물론 모든 부분을 다 한국어로 바꾼 건 좋았어요. 음. 근데 너무 모든 부분을 한국어로 바꾸다 보니까 사용성이 떨어지는 부분까지 그 약간 마루브리체 같은 거야. 마루브리 너무 옛날로 가버렸어. 그 글꼴 가족 이러는 그 느낌. 한글 3.1 같은 그 버전으로 만들어 버린 거야. 그쵸.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전에는 제목을 쓰기 위해서 네. H1이라고 썼으면 되는 그냥 맞아요. 타이핑하면 되는데 이제는 제1 이렇게 써야 된다거나 제2 어. 제2 초기엔 그랬어요. 초기엔. 근데 지금은 다 패치가 됐습니다. 아, 네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런 거 시행착오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래서 슬랙도 이걸 한다고 했을 때 아씨 좀 약간 불안한데 그냥 영어로 써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네. 초월 번역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굳이 이런 것까지 번역할 필요는 없는데. 네, 근데 사실 뭐 우리가 많이 네. 쓰는 말들 중에 스레드라든지 멘션 이런 네. 것들을 이 외국 서비스에 들어올 때 네. 뭐 글타레라든지 맞아. 언급이라든지 이렇게 언급. 바꾸는 경우들이 있어요. 많죠. 그러면 근데 사실은 우리가 글타레란 말을 평상시 쓰지 않잖아요. 네네네. 스레드라고 쓰지. 꿀타래만 써. 꿀타래. 꿀타레만 쓰잖아. 근데 이런 것들을 그냥 그대로 갖고 왔어요. 그냥 네. 외래어를 그냥 외래어로 썼어요. 네네. 저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 뭐 바꾸려면 바꿀 수 있었겠지만 그대로 냅둔 것도 저는 좋은 것 사용성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적당한 선에서 어쨌든 그 자주 쓰는 언어들, 업계에서 현업에서 자주 쓰는 언어들을 그냥 현행 그대로 좀 가져왔다. 네. 이런 면에서 칭찬해줄 부분일 수 있지 않나. 그러니까 번역을 선을 잘 지켰어. 선을 안 잘 해도 지켰어요. 되는 건 안 하고. 맞아요. 어떻게 보면 진짜 한국인이 한 것 같은. 그런 그렇겠죠, 느낌이죠. 뭐. 네. 그 노션은 뭔가 글자를 다 빼가지고 이게 그냥 전문 번역 업체에다가 맡긴 다음 그걸 다 음. 다시 넣은 느낌이었단 말이지. 근데 예전에는 네. 지금 이 슬랙이 그 일치월장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네. 채널명에도 한글을 쓸 수가 없었어요. 맞아.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은실장을 쓴다 그러면 EUNSIL 맞아.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맞아 네. 맞아. 근데 이제는 다 한국어도 지원을 하고 뭐 한글 지원도 잘 되고 그래서 이제 슬랙은 우리나라에서 더 잘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슬랙을 쓰려고 하면은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반대했던 이유가 나 영어 못해. 근데 맞아요. 사실 메신저에 영어가 뭐가 중요합니까? 필요하거든요. 왜냐면 커뮤니케이션만 한국어로 아니, 되니까. 아주 쉽게 말해서 여러분 카톡에서 그 메시지 보낼 때 버튼 있잖아요. 그거 뭐라고 써있는지 알아? 뭐라고 쓰-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져 있어요. 그거 뭐 몰라 한글인지 네. 영어인지 그림인지 그치, 몰라. 그치. 알 필요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 언어만 지원을 하는 메신저가 되면 네. 되는 건데 뭐 이게 걸림돌이 됐다는 거는 사실 조금 이해하기 어렵지만 어쨌든 그 걸림돌조차 이제 사라졌습니다. 핑계거리가 없어진 거지. 핑계거리가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슬랙은 하나 남은 것 같아요. 뭐요? 이런 파일 전송 속도. 속도. 근데 사실 노션도 똑같은 그 문제가 있죠. 문제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국어는 지원을 하는데 뭐 문서 연락을 하면 세워라 되어라야. 네네네. 근데 이제 슬랙도 마찬가지로 사진 한번 보내려고 그러면 사진은 카톡은 딱 보내면 그냥 바로 뜨잖아. 네, 그렇죠. 근데 슬랙은 물론 결이 다르긴 합니다만 네. 그 슬랙은 보내면 파일 전송의 형태로 가다 보니까 좀 답답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슬랙이 이렇게 뭔가 빠르진 않은데 잔잔하게 계속 뭔가 꾸준히 업데이트는 해주고 있잖아요. 네. 이런 걸 보면은 지금 아까 잠깐 얘기했던 국내에 있는 협업 툴들, 뭐 카카오도 최근에 카카오웍스를 내놨고, 네. 그리고 잔디, 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자극을 받아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야 거기는 자극이나 위협을 느끼고 있고요 사실상. 사실상. 그리고 네. 슬랙은 그 저희가 언급하기 전부터 이미 되게 유명했던 건데 네. 최근 1, 2년 사이에 그
상장을 했죠.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굉장히 큰 회사가 됐고 네네네. 그것 때문에 글로벌하게 넘어갔는데 불구하고 매주 기능이 업데이트돼요. 꾸준하다는 거지. 네, 매주 업데이트되고 그리고 한 분기에 한 번씩 터져 앱이. 맞아. 그거 좀 이해가 안 돼. 얼마 전에 그 한 2, 3일 전에 네네네. 새벽쯤에 그런 일이 있었거든. 근데 나는 그런 일이 터지면 어떻게 되는 걸까 되게 궁금했어. 네네네. 근데 한 10분, 20분마다 저희가 어떤 걸 하고 있습니다. 진짜? 네, 어떤 영향이 미칠 수 있습니다. 이걸 10분, 20분마다 계속 올려주고 난 그 새벽에 일어났기 때문에 네네. 고칠 수가 없잖아. 난 그냥 기다리면 잤어. 아침에 일어났더니 5시간 동안 그걸 계속 올려줘. 진짜? 그리고 고쳐놨더라고. 사람을 갈아 넣는 소리가 아니, 잠깐 들리는 거 그럴 수밖에 같기도 없는 게 네. 이게 멈추면 다른 회사들은 업무 올스탑이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현업에서 이제 네. 금전적 손실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계속 쓴다라는 걸 보면 어떤 특장점이 분명히 있겠죠. 맞습니다. 뭐 요즘 대체할 수 있는 서비스들 뭐 잔디라든지 음. 그다음에 특히 MS 계열을 많이 쓰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네. 팀즈도 많이 쓰실 네, 텐데 그렇죠. 뭐 대체 불가한 어떤 매력이 있으니까 슬랙을 쓰는 거겠죠. 근데 뭐 누차 저희가 이발소 할 때마다 말씀드리듯이 기업 간의 경쟁이 없으면 이런 발전이 더뎌지거든요, 점점. 네. 그러니까 점점 더 각자들 뭐 특장점을 살려서 발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슬랙 한국어 지원 대표해서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똑같이 업무 협업용 툴 얘기입니다. 네, 좋습니다. G 스위트라고 하면 안 되죠, 이제. 이름을 바꿔서 이제 구글 워크스페이스. 네. 이름을 바꿔버렸기 때문에 이제 워크스페이스라고 해줄게요. 네. 그러니까 이름을 바꿨고 요금제를 바꿨다는 소식입니다.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근데 G 스위트라고 해도 돼요. 왜냐면 이 사이트 들어가면 이미 FAQ에 구글 워크스페이스 예전 명칭 G 스위트에는 어떤 항목이 포함되나요? 이렇게 써 있어. 약간 그 조세호 구 양배추 그러니까 이런 맞아, 느낌이네요. 맞아. 자기들도 그거를 인지하고 있는 거야. 이름을 네네네. 바꿨다는 게 이상한 거를. 맞습니다. 네. 실무자들도 얼마나 어색해하고 있겠어요, 그 안에서. 네. 그래서 이제 이 구글 워크스페이스가 뭐냐? 예전 명칭 G 스위트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뭐 요금제가 좀 바뀐다든지 음. 아니면 여기 포함되는 이제 서비스가 조금 바뀐다든지 네. 그런 차이점이 있고 그냥 단순히 기업에서 주로 사용하는 네. 그렇죠. 네, 업무 협업용 툴의 모음 음. 그 총 집합 구글의 결정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글이 서비스하고 있는 업무용 여러 가지 서비스들 마치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피스 365처럼 뭐 오피스도 주고 메일도 주고 막 이렇게 했던 것처럼 네. G 스위트는 안에 이제 기본 지메일을 기본으로 해서 뭐 기업용 캘린더 또 뭐가 있을까요? 드라이브 뭐 뭐, 캘린더, 네, 이메일, 뭐 이제 채팅, 화상 채팅, 뭐 문서, 스프레드시트, 프레젠테이션 뭐 별의별 거 다 주죠. 네, 기업이 쓸 수 있는 업무용 툴들의 근간을 그냥 구글의 이름으로 판매하는 서비스라고 보면 될 것 그러니까 같은데. 그 예전에는 차고가 있어야지 회사를 시작했다면 네네. 지금 구글이 있어야 회사를 시작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네. 그래서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름을 바꿨다는 거 별거 아닌 소식일 수도 있지만은 네. 헤드라인에서 읽어드렸듯이 이제 사실 뭐 이렇게 큰 회사가 밥 먹듯이 이렇게 뭘 없애고 이름을 바꾸고 이런 게 없잖아요. 이런 회사들이 잘. 그렇죠. 우리나라는 정당 중에 그런 정당이 그런 정도 있지만 그러니까 저희가 정치 방송이 그렇다. 아니기 때문에. 구글의 힘. 오케이. 네. 아무튼 얘기를 좀 해보세요. 이거에 대한 생각, 긍정식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는 일단 놀라진 않았어요. 네. 구글이 구글했다라고 원래 헤드라인에 이러니까. 대해 말했었는데 당연히 이 친구들은 자주 바꿔요. 그러니까 이 흐름을 잘 맞추는 것 같아. 그러니까 뭐 이전 거는 바꾸면 안 돼 이런 레거시를 중시하는 게 아니고 트렌드가 바뀌면 그냥 따라가자 이런 거라. 따라가는데 꼭 핀트가 잘 안 맞아. 약간 LG 같죠? L 구글. 오케이. 여러 곳 가네요 오늘. 네. 네, 아무튼 그 방향성을 조금 못 맞췄다라는 그쵸. 건데 어떤 면에서 또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 이미 은 실장도 알고 있을 텐데 네. 구글 뭐 드라이브 무제한 맞아요. 뭐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네네. 네. 근데 이제 그런 거 빼고 음. 그냥 요금 내면 음. 적당히 우리가 용량을 줄게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죠. 무제한이 이제 삭제됐어요. 그러면 네. 무제한 항목이라는 게. 그렇죠. 원래 이 G 스위트의 좀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일정 요금제 이상에서 사용자가 일정 이상 모이면 네. 그 사용자들한테 무제한인 구글 드라이브를 제공해 줬어요. 그러니까 그 요금제가 비즈니스 요금제가 있어요. 네. 그거 이상부터 이제 음. 여러분은 이제 무제한으로 쓰십시오. 음. 였는데 그럼 이제 구글 드라이브뿐만 아니라 뭐 지메일도 무제한이고 그치. 관련된 서비스 모두가 무제한이 됐던 거였는데 그게 삭제됐다는 거군요. 그게 삭제되고 이제 이런 회사들은 보통 예를 들어 뭐 삼성 이런 데서 딱 제드래곤이 가갖고 우리 구글 도입하려고 합니다 하면 이분들이 그러면
비즈니스 플러스 요금제를 써보세요. 이럴까? 안 그래. 저희가 삼성에 맞춰서 만들어 드릴게요. 그치. 네. 엔터프라이즈. 그렇죠. 이걸 이제 엔터프라이즈라고 하는데 이런 건 보통 요금이 안 써 있어. 다 영업팀의 가격 문의. 왜냐면 그 회사에서 딱 그 회사에 맞는 시스템을 만들고 싶기 때문에 아예 별도로 개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능인지 상담을 하고 컨설팅도 해주고 네네네. 거기에 맞춰서 제공을 해주는데 이때만 무제한. 그럼 결과적으로 계약이 된 거네요. 약간. 그렇죠, 그렇죠. 네. 그 많은 분들이 이제 사랑하던 요금제 중 하나였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는 뭐 클라우드 용량이 요금제에 따라서 뭐 30기가냐 아니면 2테라냐 아니면 5테라냐 네. 이렇게 나뉘어졌어요. 그렇죠. 사실 클라우드에 5테라씩이나 올라간다면 네. 이것도 뭐 그렇게 막 나쁜 건 아니에요. 뭐 좁아 죽겠다 막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무제한이었다가 이거 뺏기니까 네네. 뭐 줬다 뺏으니까. 줬다 뺏으니까 약간 기분 나빠. 그리고 특히 구글이라는 회사가 네. 무제한으로 뜬 회사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무제한 때문에 뜬 건데. 그러니까 뭐 옛날에 지메일도 이렇게 네. 딱 들어가면은 사용 가능한 용량이 계속 올라가는 그런 걸로 이제 인기를 그쵸, 끄기도 그쵸. 했었고 네네네. 그런 것이었는데 저는 사실 요즘 유튜브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얘네 이 데이터를 다 어디다 저장하는 거지? 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얘네 이 수많은 데이터 유튜브만 생각해봐도 네. 수많은 데이터들을 막 그렇게 사람들이 올리는데 이걸 어디다 저장하는 거지? 그리고 유튜브는 합니까? 구글 드라이브 하죠. 맞아요. 구글 드라이브 보면은 몇백 테라씩 올리시는 분들도 그런 있어요. 분들이 계시죠. 그런 것들 보면은 도대체 어디다 저장하는 걸까? 매일 누가 하드를 바꾸고 있는 건 아닐까? 하드를 바꾸는 사람만 있는 건 아닐까? 설국열차요? 약간 결제처럼 그것만 계속 설국열차처럼. 이거 바꾸고 있는 거야. 그런 사람이 있는 건 아닐까? 언젠가 전 지구가 하드디스크로 바뀌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네. 약간 한계가 온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제 더 이상 못 바꿔 끼고 있는 상황이 된 거죠. 네. 근데 이미 어쨌든 바뀐 요금제에서도 뭐 2테라, 5테라라는 꽤 큰 요금제를 하고 있지만 네티즌들은 이제 기존에 무제한을 쓰던 분들은 5테라가 넘고 있는 분들은 이게 축소되는 거가 아닌가 하는 두려움을 좀 갖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이제 실제로 그 많은 용량을 쓰던 분이라면 진짜 불만이 많이 생길 수 있는데 그렇겠죠. 대부분의 경우는 이런 케이스일 거예요. 여러분이 식당을 가면 네. 무제한으로 음식을 시킬 수 있었는데 네. 이제부턴 최대 5인분까지 시킬 수 있어. 한 명당. 그러면 어차피 다 못 먹어. 5인분도 사실 충분해. 근데 이제 대식가 분들은 불편하겠지. 네네네. 하지만 일반적인 케이스에서는 그리고 해당이 되지 않아요. 쫄려요. 아 뭔가 제약이 딱 생기니까. 그러니까 처음 나는 그냥 무제한 가게 가면 3접시밖에 못 먹어. 네네네. 근데 5접시라고 생각하고 먹으니까 또 왠지 5접시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아. 뭐 무슨 느낌인지 알죠? 채워야 돼. 그냥 그리고 5 먹어야 되고 네. 한 접시를 먹었다. 이제 4접시밖에 안 남았어. 아 그럼 또는 그런 마음에 걸림이 세 있다. 접시밖에 안 남았어. 근데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죠. 1테라를 쓰고 나면 이제 4테라밖에 안 남았어. 그러니까. 무제한일 때는 사실 진짜 한 500기가밖에 안 쓰는 사람들도 5테라가 있으니까 그럼 이걸 꼭 채워야겠어.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물론 네. 저희가 식당으로 예시를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먹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 좋은 예시인 것 같아요. 사실 어떤 제약이 생겼다는 거에서 좀 불만이 생길 수도 있고 네. 비단 저희가 이제 구글 드라이브로 예를 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요금제 가격도 약간씩은 다 상향이 됐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렇게 보일 수 있죠. 네. 그리고 저는 이 요금제 말고 이 서비스 명을 바꾼 거에 대해서는 이게 좋긴 좋은데 네. 안 좋아. 뭐 어떤 말씀이세요? 이게? 일단은 서비스 명을 이렇게 계속 바꾸는 것 자체가 네. 뭐 하는 짓인가? 음. 약간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네네. 예를 들어서 이제 세대가 갈릴 걸? 네, 그렇죠. 워크스페이스랑 이거랑. 근데 바꿨다고 잘 생각하는 게 한국에선 특히 그래요. G 슈트야, 스위트야, 뭐야 이게. 스위트룸의 스위트죠. 그렇죠. 네. 아무튼 그 이름을 바꾼 건 좋은데 원래 이 농담조라기엔 너무 진지하게 만들어진 그 구글의 무덤이라는 사이트가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 보면 이제 구글이 만들었다가 죽인 프로젝트들을 이렇게 비석이랑 같이 그렇죠. 다 세워놨는데 그걸 보면 알 수 있듯이 구글이 구글했다. 뭐 구글이 손쉽게 서비스를 바꾸고 있다. 뭐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여야 되죠. 거기도 자리 없어서 납골당으로 이렇게 바꿔야 되는 게 아닌가. 납골당으로 말 하드디스크. 네, 하드디스크에 자리를 양보해야죠.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건 것 같아요. 딱 슬랙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이 난리를 펴놔도 슬랙도 뭐 서버가 맨날 뭐 죽고 어쩌고 저쩌고 난리는 펴놔도 어쨌든 이걸 쓸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있어. 맞아요. 대안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대안들이 나오지만 네. 다 결국 구글 앞에서 나자빠지는 그런 서비스들이기 때문에 구글이 배짱을 필 수 있는 게 아닌가. 칭찬을 했다가 욕을 했다가 그러는군요. 이게 좋아요. 너무 좋아서 얘네들한테 이끌려 다닐 수밖에 없는 게 너무 내 자신이 미워. 근데 저는 아쉬운 게 그거예요. 식당도 보면은 저 위생 이런 거 위반하면 네네네. 정지 먹잖아요. 철퇴 맞지. 그럼 간판을 바꾸면 할 수 있단 말이야.
간판을 바꾸고 네. 요금을 올려요. 음. 지금 구글이 하는 행태가 약간 그런 모습이 아닌가. 모르죠. 이걸 워크스페이스를 이름을 바꿨다. 네. 그래서 앞으로 뭐 더 새로운 서비스들을 제공해주겠다. 아, 그럴 수도 그럴 있죠. 그럴 수도 있죠. 앞으로 행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구글이 이제 맛집으로서 약간 욕을 좀 먹고 있다 이런 네. 소식을 전달해드렸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마지막 소식은 영국. 네. 영국의 소식입니다. 이 편지는 영국으로부터 시작돼요. 그저 씨 어떤 소식인지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네. 그 영국에서도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되게 많이 퍼졌어요. 네. 그리고 막 사망자도 많이 나오고 확진자도 많고 그런데 이제 이 검사 결과를 보건국에서 관리를 할 거 아닙니까? 네네네. 이거를 엑셀로 합니다. 엑셀로 한다고요? 네. 엑셀 몇인가요? 2003 정도인가요? 일본보다 낫지 않아? 종이보단 낫지. 텍스보다 낫잖아. 아 그쵸. 네. 아 엑셀 컴퓨터라는군요. 그렇죠. 네. 컴퓨터로 하네요 그래도. 일단 뭐 우리가 보기에는 약간 의아할 수도 있지만 네네네. 엑셀 파일로 이 결과를 관리하고 있었는데 네네네. 여기에서 이제 실수가 일어나가지고 확진자 수가 누락되었다라는 음. 소식인데요. 정확하게 어떤 소식이냐? 이 이제 사람들이 보건국에서 모든 확진자를 검사하지 않잖아. 네네. 여기저기서 검사를 하고 이 결과를 수집을 하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업체에서 민간 업체에서 수집을 해가지고 보건국에 전달해요. 네. 전달하고 뭐 이걸 주고받고 하는 과정에서 보건국에서 쓰는 그 오피스를 보면요. 네. 쉽게 말해서 한 2007년 때 쓰던 맞네. 오피스 2007, 2003 이런 거. 2003 썼나 보네. 2003. 2007년 전에 쓰던 네, 네네네. XLS. 옛날 엑셀 파일. 네. 네. 지금은 XLS X 파일이죠. 그렇죠. XLS가 옛날 거. 맞아요. 그리고 XLS X가 요즘 거. 맞아요. 세 글자냐 네 글자냐 이걸로 구분하시면 돼요. 네네네.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엑셀을 자주 쓰시는 분들도 이 세 개 네 개 뭐야 이거 왜 자꾸 왔다 갔다 해? 네. 막 이런 그런 호기심 아니면 불편함 이런 걸 많이 느끼시는 분이 있을 텐데 요즘 왜 왔다 갔다 합니까? 요즘 다 네 글자짜리죠. 요새 가끔 옛날 파일이 근데 올 때 세 글자도 왔네 이럴 때가 있어. 아, 아니 그래요? 아직 엑셀 2007 전 걸 쓰는 회사가 있어. 있지. 근데 그 회사들의 문제점이 뭐냐면 이미 다른 회사들은 다 네 글자짜리 확장자를 쓰고 네. 새로운 포맷들을 다 맞아요. 쓰고 있단 말이야. 뭐 엑셀 예쁘게 꾸미고 네네네네. 이런 거 다 네. 최신 포맷에 하면 되니까. 근데 그 파일을 열면요 아무것도 안 나와요. 안 나오는 걸 모르죠. 그리고 네, 심지어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다 맞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모든 회사가 이제 넘어갔다고 봐야죠. 아니 그리고 또 엑셀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저장을 할 때 뭐로 해야 되지? 하면서 저장할 때 선택할 수 있게 뜨지. 그치, 선택을 하는데 왠지 긴 거는 음. 너무 그 뭐야 닭 잡는데 소 잡는 칼 쓸 수 없지 않습니까? 그치. 그러니까 세 글자로 딱 단순하게 네. 이게 왜 쓸데없이 네 글자야? 이러면서 저장을 하거든. 네. 호환성을 생각했군요. 네. 어쨌든 그래서 이 영국 보건국이 채택한 파일은 XLS 옛날 네, 거. 옛날 거. 옛날 거의 단점이 뭐냐? 최대 65,535행. 네. 그러니까 줄이 65,000 몇 줄까지밖에 안 돼. 6535. 네. 그거밖에 안 돼요. 근데 문제는 이제 넘어온 건 그게 아닌 거지. 이렇게 더 넘어왔구나. 이제 네. 사람들이. 네. 그래갖고 그래갖고 이제 넘어오다가 이제 컴퓨터는 멈췄어. 여기서부터는 입력이 안 돼. 사람이 보기엔 다 됐다. 그래서 그냥 그대로 간 거야. 65,535건이 꽉 차 있는 채로 그냥 보내진 거구나. 그렇지. 어. 그래갖고 이제 이거 자체로 이미 네. 영국 내부에서도 뭐 한 짓이냐 이게. 애들 뭐 학생들 레포트도 이런 식으로는 안 하겠다. 그렇지. 이러면서 되게 비판이 거세게 나오고 있다고 해요. XLS X 파일은 100만 건이 넘는 라인을 저장할 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미국이 아니면 확진자 정보를 담을 수 있죠. 그렇죠. 일단 엑셀로 하는 것도 좀 통탄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네. 그러니까요. 네. 이거를 그러면 일반적으로 다른 나라에서 그러니까 올바른 방법이었다면 엑셀이 네네네. 아니라 어떤 방법을 취했어야 될까요? 일반적으로 이제 데이터베이스라는 걸 사용을 하는데 네. 이 시스템을 이용을 하면 뭐 그냥 이런 게 아니라 뭐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 이런 거 다 데이터베이스를 쓰는 거거든요. 네. 걔네가 우리가 유튜브에 영상을 올려 막 수십만 건이 올라 그걸 엑셀로 관리하지 않을 거 아니야. 그치. 그렇지. 딱 상식적으로 봐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양의 데이터를 관리할 때는 데이터베이스를 써야 돼요. 특히 이분들이 오피스를 쓰고 계셨다면 네. 액세스라는 좋은 데이터베이스 툴이 있습니다. 또 그 그게 안에. 과연 좋은 데이터 툴일까요? 아니, 좋아. 아무튼 똑바로 말해요. 네. 아무튼 좋아요. 네. 근데 아무튼 엑셀보다는 체계적인 데이터 관리 예, 훨씬 예. 체계적이에요. 그래서 그것만 썼더라도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기지는 않았을 텐데 네. 조금 아쉽다기보다는 좀 위험할 수 있었던 발견하지 못했다라면 위험할 수 있었던 일인 것 같아요. 일단 그 누락된 정보는 어쨌든 확진자에 대한 정보. 그게 뭐 16,000건 가까이 됐다고 하니까 네. 네. 사실상 16,000명의 확진자가 잠깐
그러니까 잠깐이 아니죠. 이제 아예 리스트에서 없어진 거고 그 16,000건의 사육진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원래 원칙대로라면 다시 다 전수조사를 해서 이제 16,000명이 어디 있는지 다시 찾아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원본 파일은 있었으니까 이제 복구가 다행이네요. 가능한 그건 거죠. 다행이고. 네, 그러니까 원본 파일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일단 숫자도 이상해. 65535. 뭔가 딱 떨어지잖아. 이 개발자가 보기엔 약간 이상한 숫자기도 하고.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는 숫자거든요. 그렇죠. 이상하거든. 편안하면 안 되는데. 그리고 이제 그 현지 민간 업체에서 제공한 데이터가 반영이 안 돼 있는 거야. 왜 우리가 그러면은 안돼 있어 이렇게. 왜 빠져 있어? 하니까 알게 되는 거죠. 역으로 따라가 봤더니 그렇죠. 어디서 확장자를 바꾸면서 이걸 놓친 거군요. 네. 이 지금이라도 찾아낸 게 어떻게 보면 다행이라면 다행일 수도 있겠네요. 네. 이제는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IT 강국이라고 해도 예를 들어서 뭐 보건국 이런 데는 재정이 열악할 거 아닙니까? 어느 나라나 지원을 안 해줘요. 아닐 거야. 그럴 수 있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옛날 툴을 사용한다든지 뭐 그런 건 이해가 가지만 네. 이제 좀 더 투자를 많이 해서 좀 깔끔하게 일 처리를 하면 좋지 않겠나? 근데 우리가 이제 헤드라인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영국이 IT 강국이다. 음.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강국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것도 사실은 영국이 IT 강국일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면 뭐 영국이 다양한 활동들을 합니다. 뭐 통합 정부 시스템 만들 때 네네. 이런 시스템을 되게 깔끔하게 잘 만들고 투명하게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고 이발소에서도 한번 얘기해줬었죠. 그런 것들을 했던 거 보면 확실히 영국이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깔끔하게 잘하는데 네. 이 중요한 지금 이 시국에 네. 이걸 엑셀로 써가지고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해요. 아무리 IT 강국도 네. 모든 사람들이 IT 강국인이 되는 건 아니에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것들을 제도화 시켜가지고 만들 수 있는 그런 뭔가 체계, 그러니까 네. 체계 전반에 그런 게 뿌려져 있어야지 이게 되는 건데 어떻게 보면은 일부분은 따라오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어쨌든 뭐 발견해서 정말 다행인 소식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영국과 2003 오피스를 썼던 영국 보건국은 힘내도록 하십시오. 영국 내에 있었던 이 비판이 재밌어요. 뭔가요? 그 고등학생도 이런 데다가는 엑셀 안 쓰겠다. 요즘은 오피스 365 가입하면은 그런 거 절대 못 쓰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아무튼 뭐 씁쓸하다면 씁쓸한 소식이네요. 재밌다면 재밌는 소식이고요. 우리나라는 이런 실수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설마 있겠습니까? 저희는 네. 자칭 IT 강국 아닙니까? 우리는. 아직 그 65,000 버틸 수 있어 우리. 네. 엑셀에서 관리 가능하죠. 만나서 멈추는 거 아니야? 6535 만나가지고. 아 그래요? 네. 그럼 좋겠네요. 혹시 방송 네. 듣고 계신 관계자분들이 계신다면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네. 네, 마지막 소식까지 전달을 쭉 해드렸고요. 이번 주에도 긍정 씨가 소식을 열심히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마무리되는 멘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전해드린 소식들이 재미있으셨다면 팟빵, 파티, 유튜브에 좋아요, 구독,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네, 저희는 다음 주에도 더 알차고 더 재밌는 소식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청취해 주시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